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에워싼 어둠 속에 얼마나 더 진한 어둠이 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위험과 고통이 사방에서 넘실거려 꼭 마지막일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당신을 잊고 있었던 게지요. 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평생의 사투. 그래서 아침은 홀로 오지 않고 평온과 감사함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삶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깊은 밤, 서해 한가운데는 선원들의 작업장.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5시간 한 40분. 원청도에서 42.5마일. 소요 시간은 5시간 한 40분. 출근길이 무려 6시간이나 되지만 갈릴리호에겐 예산일입니다. 선원들은 선장을 믿고 잠시 쪽잠을 잡니다. 2시간쯤 잤을까? 잠을 대충 털고 사내들이 오징어 미끼를 바다에 던집니다. 밤일을 하는 이들의 얼굴이 대낮 같은 조명에 타버려서 한여름의 얼굴 같습니다. 노고를 덜어줄 물고기 떼가 레이더 장비에 잡혀야 될 텐데 오늘도 같은 고민. 눈치 빠른 갈매기가 냄새를 맡은 걸 보니 그물을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 결과가 민망합니다. 파도가 거세서 그럴까요? 항상 이 정도만 된다고 보는 좋은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뭐 이것보다 파도가 더 세진다고 하던데. 오늘 고기 좀 잡혀요. 아주 안 잡혀요. 최악이네, 최악. 6시간 바닷길이 헛고생이 되려나 봅니다. 무뚝뚝한 선원들은 별 동요가 없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선원 이일병 씨. 아침밥으로 광어회를 먹다가 제작진에게 불쑥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래도 뱃멀미 하는 게 다행이구먼 그래요. 이 회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는 30대 먹어, 30대. 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육고기는 안 먹고. 왜요? 이 생선 좋은 애 생선 있는데 육고기를 못 얻어 먹어. 진짜 우리는 이틀만 안 먹으면 그냥 먹고 싶어갖고 생선. 그래도 징그럽잖아요. 바다 맨날 이렇게 타시면서 먹으시는데도. 어떻게 어제 배운 게 그것뿐이고 육지 가서 우리 겨우 중학교 나왔는데 저 동생은 고등학교 나오고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동생이라 함은 선장 이일용 씨를 말합니다. 선장 이일용 씨와 선원 이일병 씨는 형제지간입니다. 우애가 아주 남다르죠. 여기 이게 동생분 회 썰어다 드렸어요? 네.
잘 먹어, 영동도 막 한 달이면 하나 다 먹어.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네, 커서도. 그럼 내가 먹는데 동생 줘야지 당연히. 다 먹어봐봐. 많이 갖다 줄게만. 기름값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짜증나고 그러면 우리 더 잘알아요. 짜증나는 사람한테 복을 안 준다고. 이게 안 잡혀도 없고 잡혀도 없고 기대가 있으니까.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형과 아우가 같이 가는 뱃길이라 덜 고단해서 그럴 겁니다. 그 시각 육중한 여객선 한 척도 어청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까지는 3시간. 먼 길이니만큼 보따리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한 대, 세탁기도 하나 있네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예전에는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햇인사 9번. 햇인사 9번. 아버님 오늘 어청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햇볕에 나와보면 파도가 쳐. 그러면 또 못 가. 또 들어가서 조금 좋아지려고 또 나와. 9번 하고 9번을 해야 어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지. 멀고 험한 뱃길. 어청도는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은 청순한 섬일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어청도가 나타납니다. 안개 속에 숨어있는 어청도입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는 하루 한 번 이때 섬이 가장 활기에 넘치는 시간입니다. 물건도 사람도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어청도의 새를 관찰하러 온 전문가와 관광객입니다. 나혜 씨는 양지식당 아주머니와 친숙한 사이입니다. 저기 이쪽은 많으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이쪽 방 쓰실까요? 이쪽? 알겠습니다. 이 시간 어청도에서 가장 바쁜 이들은 우체국 직원. 무태서 보내온 택배며 각종 우편물이며 섬 사람들의 답답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 우체국입니다. 저 양기식당이라고 보시는 분들 많아요. 또 어떤 때는 구운 될 수도 있죠. 배 안 오고 그러면은 그럼 합쳐서 하니까. 한 뭐 며칠씩 네, 며칠씩 한 번은 어제 같은 경우는 4일치가 한 번에 왔던데 어저께까지 4일치. 육지에선 별 감흥 없이 받아보게 되는 신문 한 부. 어청도에선 귀한 손님입니다.
섬의 오후가 고요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시끌벅적 언제나 사람들이 넘쳤다는데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의 옛일입니다. (1960년대) 어청도. 아이들도 지금보다 10배는 많았고 섬은 분주했습니다. 산자락은 지붕으로 빽빽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국인들에게 제법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제는 익숙한 모양이네요. 이거 오래간만이다요. 예, 또 오셨구만. 새가 많이 들어간다 모르겠네요. 그리고 봄 아닙니까? 그리고 새가 많아요. 예. 어청도는 철새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나혜 씨는 어청도의 새를 관찰하는 데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은 새들의 이동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 어청도는 철새들에게 보물 같은 섬이죠. 대륙에서 대륙으로 건너는 중에 잠시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어청도입니다. This island, in something like 8 years of coming here, visiting here, I've seen personally recorded over 300 different species here. So there are very many different kinds of species that come here, and probably almost every month of the year there are species migrating through the island. In the autumn they're heading south, in the spring they're heading north. 지친 새들은 이곳에 들러 잠시 숨을 고르고 줄인 배를 채웁니다. 새들의 쉼터입니다. 어청도 앞바다에 외지의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통영에서 온 배들입니다. 항해 중에 이곳 어청도에서 잠시 쉬려고 합니다. 요거 바로 완전 우리 배들한테는 완전 기지죠, 기지. 바람 불면에 비양기도 좋고 어선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저녁거리로 생선 몇 마리를 챙깁니다. 오늘 밤은 어청도 민박집에서 묵을 계획입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아저씨.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잘 계셨어요? 하루에 한 100개를 버텨주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 안 오더라. 바다 인생 40년. 선장님들이 모여 앉으니 왕년의 추억은 가장 맛있는 안주. 서울 돌고 만약에 3만 나갔다. 3만. 중간에 줄이 뜬다, 얘가. 그러면
고기를 따라서 입을 벌리고 쫙 가다가 줄이 딱 걸리면 뺑 돌아빼는 게. 먼저 보면은 저 고래 봐라 이러면은 아들이 쳐다보다 그러면 저 가만 쳐다보고 이란다. 고래가 그러면 올라와서 저 혼자는 푸하고 나 이야기 안 했을 거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 파도 한 2m 파도가 저기 잘 안 보이지. 고래를 찾아 꿈을 쫓던 시절이었습니다. 잘 보이네. 명실상부 포경업 전진기지였던 어청도. 남자들은 어청도 앞바다에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낚았습니다. 고래 사냥이 합법이던 시절의 옛날 얘기죠. 어청도는 부푼 꿈들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고래가 잡히면 마을 주민들은 잔치를 열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억이란 장치로 과거를 애틋하게 합니다. 평범했던 오늘도 머지않아 그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맑은 햇살이 섬 곳곳 고루고루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주인 차남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 앞에 섭니다. 손님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정성껏 단장을 하고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음식을 해야 되니까 깨재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하는 것도 음식 반찬 한 가지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지만. 차남 씨의 아침 준비는 이미 부엌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물은 담긴 마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죠. 누군가에게 음식은 돈벌이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공기의 밥은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밥을 한 것을 잡수고 그래도 집에 갈 때까지는 이렇게 연장을 하잖아요.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키듯이 나도 이 밥을 해서 사람들을 주면 이걸 잡수고 연장을 하니까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은 다음 끼니까지 허기를 면하고 거친 바다에서 일을 할 기운을 얻습니다.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은 밥을 먹고 힘을 냈을까요? Hi. Cold? Cold? Cold, yes. Windy. windy. Yeah. Big size windy? The birds are hiding. Birds, no? Birds, yes, but few, not many. Dog? Weather dog. Maybe tomorrow.
있어요? 그냥 우리만 통하는 거 있어요. 머무러 오신 거예요? 뭐 새들 오늘 있었냐고 물어보고 날씨가 좋았냐고 오늘 추웠냐고. 웬만큼 다 알아듣네요. 조금씩만 알아들어요. 그냥 그냥 조금씩만 해요. 못해도 그냥 저기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덴마크에서 온 옌치 씨는 철새를 찾아 세계를 다닙니다. English difficult. English difficult. Well, Korean is difficult for me, so it's no problem. No problem. We work it out. 독학으로 배운 영어. 그냥 이런 책이에요. 그냥 이렇게 긴급 통역 여행 영어 회화. 이제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좀 내가 많이 해야지. 그래서 그냥 의사소통 되고 그래요. 뭐 특별한 얘기 그런 것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간단한 거 그런 거 해요. 양지 식당의 단골. 집밥이 그리운 두 남자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어. 등산 갈 때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려면 힘드시겠네. 물 저하고 같이 이용해야죠. 아버지와 아들이 단출하게 사는 곳은 어청도 초등학교. 학교 뒤 작은 관사 한 채가 부자가 함께 생활하는 보금자리. 강민이 아빠는 어청도 초등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이거 네가 캐. 왜요? 어떻게 해요? 올해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빠 여기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쌍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엄마는 누나와 둘이서 군산에 삽니다. 엄마의 자리는 그럭저럭 서툰 대로 메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가버렸잖아. 야, 재밌어진다 이거. 아직까지는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월요일 아침 (1학년) 강민이도 조회를 섰습니다. 어청도 초등학교장 김명종.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상도 받고 5,000원짜리 공짜 상품권도 생겼습니다. 물김씨 수업 준비하자. 다른 생활. 선생님 저 상품권 받았어요. 글쎄요. 오. 근데 이거 네.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책도 살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이거 한 번 쓰면 또 쓸 수 있어요? 네. 자, 지난 시간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웠었죠. 강민이 아버지는 강민이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이걸 보라는 뜻이.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학교에 오면 엄연한 스승과 제자입니다. 돼지 볶아. 어청도 초등학교에도 철새들이 찾아왔네요. 어청도 아이들에게 철새는 물고기만큼 흔하고 익숙한 존재입니다.
실해. 눈 빠졌다. 경찬이가 죽은 새를 가져가더니 화단 한 기퉁이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한가득 받길래 화단에 물이라도 주려나 했더니 죽은 새에게 줍니다. 강민이는 경찬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빨리 살아나라고. 그러겠죠. 아, 여기다 물 주면 새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응. 내 말 맞다? 진짜? 죽은 새 때문인지 별다른 놀이가 없어서인지 경찬이는 새를 묻어준 화단만 맴돕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경찬이의 점심은 할머니가 차려주십니다. 수줍음이 많은 경찬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냐는 질문에도 쑥스러움만 탑니다. 말해봐. 돈가스, 치킨. 유치원 3년 다니고 1학년 들어. 부모님은 따로 객지에 나가 계시죠. 어청도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째. 유년의 한가운데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경찬이 할머니가 배에 올랐습니다. 김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김을 딸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김으로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손자를 돌봅니다. 맛있기는 맛있는데요.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이거 바위에서 이렇게 따다가 집에서 칼로 줘서서 그거 다 하려고 봐. 얼마나 힘드는데.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되니 막상 게으름을 피우기도 어렵습니다. 볕이 덜한 새벽나절에 나가 오전이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 서너 시간은 이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이 많이 있을 때는 밤에도 막 이거 여놓거든요. 이제 새벽부터 이제 새벽 막 4시부터 떠요. 그러면 막 밤에 잠 못 잔다고 식구들이 야단. 이 소리에 작았어요. 이 유재도 못 자.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처음 배운 방법대로 어청도 안악들은 평생 김을 만들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몸만 놀린다면 바다는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경찬이 할아버지는 인근 바다로 나가시는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부,
그물이 아닌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시작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어청도는 지금도 대부분 낚시로 어업을 합니다. 낡은 배에 낚싯줄 하나면 곧잘 잡힙니다. 어부에게는 바다가 논이고 밭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운도 생명도 오로지 바다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 다행히 어청도의 바다는 인심이 좋습니다. 살이 제대로 오른 숭어. 초짜 어부 목사님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 마리쯤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마리 놓칠 텐데 이놈 새끼들.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당기질 못할 정도입니다. 투망질 한 번에 15마리의 숭어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 고기. 너무 무거워서 그물이 터집니다. 뭐 너무 많이 잡아도 망이 망가져갖고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오늘 뭐 저기 저 숭어회는 시큼 드시겠습니다. 그냥 뭐 한. 바다의 생기를 사람은 그냥 주워 담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은 어청도의 봄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 스타게 아이고 돈보다 더 좋은 것 같네요. 길이나 찍어. 경찬이네 집에 배달된 돈보다 좋은 소포. 저런 게 보면 도시에 있는 경찬이 엄마가 어린이날이라고 챙겨준 선물입니다. 자 보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봐봐 칼 좋고. 아따 엄마 꿈잘 꿨네. 경찬이 엄마한테 전화 줘갖구만. 어? 고맙게 잘 받았다고. 무척이나 좋을 텐데 별다른 내색이 없는 경찬이. 엄마한테 전화요? 잘 받았다고? 어? 정말 심해야지. 그렇게 밟으면 어떡하냐. 배달할 우편물이 많은데도 수진 씨는 경찬이에게 잠시 짬을 냅니다.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 몰라? 수진 씨는 어청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도시에 있습니다. 육지의 팍팍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2학년, 중학교 2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이번에 입학했어요. 이게 그때 입학식 날 한번 갔다 왔죠. 그럼 아까 우리 경찰하고 똑같은 나이네요. 네. 가고. 눈에 많이 밟히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원래 떨어져 살아가지고 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가을도 크고 그러면 이제 아빠 마음 알 테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건 알 거예요. 수진 씨는 마음을 잡기 위해 어청도로 돌아왔습니다.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은 도시에 두고 행복했던 유년이 있는 어청도로 5년 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시던 집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원래 기와집에 있었어요. 이모네 집 살던데 여기 담은 그대로. 그러나 따뜻한 추억은 길지 않습니다. 겨우 8살, 무려 36년 전 아버지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기와집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뺏겨 없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다 마당이었고 이렇게 홀대 있었고. 근데 왜 섬을 이렇게 떠나시게 됐어요? 이제 아버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육지로 나가려고 군산에다 집을 사놓고 계약을 하고 그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 데리고 들어오셔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나간 거죠.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지 제 집도.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수진 씨의 유년은 이것이 생생한 증거입니다. 근데 많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지금이 더 좋기는 좋지만은 어청도가 꽤 잘 나가던 시절 그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핑크하우스는 아가씨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았고 노래방과 오락실은 뱃사람들로 들어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근무하는 어청도 우체국 건물 2층엔 미정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미정 씨는 수진 씨의 사촌 동생. 오빠를 위해 시원한 조개국을 끓였습니다. 밥 좀 더 드려요. 밥 더 드려. 내일 그 경로 마을 경로 행사. 미정이가 그거 잘해요. 그런 거. 동생과 함께 우체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진 씨의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도 미정 씨가 훤히 압니다. 엄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좀 그렇죠. 애들하고. 제가 어청도 들어오게 된 계기도 우리 유민이가 이제 아빠랑 떨어져 있지 않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오빠를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애들하고 떨어져 있는 생각이 적다 보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란가 그런 것도 좀 덜 느끼게 될 것 같고 또 오빠도 우리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도 탈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념하기 전에 외로움이란 그런 것이겠죠. 그냥 묵묵히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채 해야 하는 것. 글쎄, 나 이거 머리를 안 먹어봐. 강민이와 강민이 아버지가 주말을 맞아 군산집에 갑니다.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호타이 줬어요. 줬어요? 네, 예. 잘 다녀오셔요. 경찬이 할머니가 손주의 가방을 강민이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오늘은 경찬이도 함께 갑니다. 경찬이에게는 아주 오래간만의 나들입니다. 토요일 오후는 엄마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일주일 만에 찾은 집.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좋기 두어 달은 못 만난 것 같은 모자 상봉의 시간이네요. 아이고. 까미는 엄마 보니까 어때? 좋아요. 엄마 아프죠? 엄마 아프죠? 할 만큼 딴 만큼. 마지막 한번 안아줄까? 얘밖에 없어요. 역시나 쑥스러워하는 경찬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경찬이의 표정이 제법 밝아졌습니다. 아저씨. 강민이네와 경찬이가 휴일을 보내기 위해 찾은 것은 동물원. 경찬이의 첫 번째 동물원 구경입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도 같이 하고 나중도 같이 하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냥 곁에 있는 것. 이른 아침 섬 사람들이 조금이라 부르는 썰물이 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바다로 나갑니다. 수진 씨도 보이네요. 같이 온 이들은 이모네 식구들, 이모와 사촌 누나가 함께 왔습니다. 새벽 홍합 작업에는 수진 씨도 종종 따라옵니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 혼자 뒤척이느니 이렇게 함께 몸을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이제 섬으로 돌아가 출근 준비를 하면 또 하루가 무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많이 따셨어요? 네. 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질주입니다. 많은 것을 잃기 전에는 겸손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바다에 목숨을 맡기고 사는 섬 사람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일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일병 씨는 오래전에 상처하고 아이들은 대학 공부까지 시켜서 도시로 보냈습니다. 배추김치하고 김치는 군산에 사시는 팔순 노모가 담가 보냅니다. 어때요? 오케이, 100%. 100%. 어머니가 82세. 82세인데 그래도 항상 내가 존경하지 어머니를. 구제하게. 어머니가 82세가 되셨어도 이렇게 아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건 있지. 우리 어머니 같은 모치 같은 분 없어. 진짜. 남자는 60이 돼서도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니 가족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도 채워집니다. 오늘은 유독 어청도에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마을에서 어버이날 잔치를 엽니다. 간만에 기름 냄새가 섬 안에 진동을 합니다.
내 가족, 당신 가족 할 것 없이 오늘은 전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다에 남편을 양보한 할머니들. 육지의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 섬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등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가족의 빈 곳을 가족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섬입니다. 수진 씨가 마을 뒷산의 산소에 올랐습니다. 여덟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 맑은 정신으로 오긴 오랜만입니다. 거기 올 때는 술 한 잔씩 먹고 아버지 생각나면 한 번씩 오죠. 술 먹고 오는데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서러움이 쌓이면 억울함이 됩니다. 왜 내게만, 왜 하필이면 나한테라는 생각들. 아버님 한 명 드세요. 그리고 살아계셨더라면 내게 무슨 말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진짜 술 먹으면 한 3번 술 먹으면 한 번은 여기 산소 왔었으니까. 와가지고 울기도 울고 울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로 와서 소리도 질러보고. 요즘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엇을 해드렸을까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 다 살아계시잖아요. 부럽네요. 진짜 살아생긴 전에 진짜 잘해드려요, 부모님들한테. 진짜.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돌아보면 후회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는 깨달음의 증거이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게 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멀리 전근 간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자 외로운 친구를 위하는 지기이자 동생이자 조카이자 혹은 그 누구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거친 어제를 견디게 해준 사람입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당신이 지킵니다. 바다는 등대에게, 등대는 바다에게
존재의 이유입니다.